오늘은 2021년 10월 3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천절이라 공휴일인데요. 신기하게 여기 독일에서도 똑같이 오늘 공휴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Tag der Deutschen Einheit, 독일 통일의 날입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이곳은 벌써 통일이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독일에서는 통일이 과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먼저 통일이 된 독일에서, 오늘은 뮌헨에서 라디오 독일 통일의 날 특집 시작합니다. 저는 특별 DJ 나이스입니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누리의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에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같이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에 펄럭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불러라 불러라
첫 곡으로 제주소년이 부른 터를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 하면 IT 강국 혹은 선진국, K-팝, 우리나라 앞에 붙는 자랑스러운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핫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수식어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라는 수식어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독일은 통일이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일화라 다들 아실 텐데요. 1989년 11월 9일 여행법 개정안에 관한 생방송 기자회견 중에 당시 동독 정부 측 대변인인 귄터 사보브스키는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모든 국경에서 서독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 라고 잘못 발표를 하게 됩니다. 회의 중 자리를 비운 바람에 이 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사보브스키의 말 실수였던 거죠. 게다가 언제부터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ab sofort, 지금 즉시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당시 이 방송을 본 동독 시민들이 베를린 경계에 설치된 검문소에 몰려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보브스키의 말 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었던 거죠. 동독의 마지막 수상인 한스 모드로 총리가 브란덴부르크 투어를 통해 넘어오고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맞아주는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특별 손님, 베를린 자유대에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루이스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에 관심이 많은 독일에 살고 있는 나이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를린 자유대에서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루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 잠깐 들었듯이 독일 통일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통일은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독일 통일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통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제 관심이 많은 내용이 그런 통일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런 통일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통일이라는 담론은 너무 큰 주제이고 그 통일이라는 담론에 앞서서 좀 용어를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이라는 얘기보다 그 앞서서 평화라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라는 특정한 지리적 상황 안에서 지금 현재는 분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말 그대로 정전일 뿐이지 항구적인 평화,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오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가 우리한테 찾아온다면 그건 또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평화라는 것은 그 갈등의 가장 최고적인 상태를 예방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은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우리가 공감할 때 뭔가 통일이라는 용어보다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이 교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기 위해 그런 교류가 필요할까요? 독일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독일에 와서 여러 통일과 관련해가지고 그 경험을 하셨던 이제 원로분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여러 사례들 중에 지금도 가장 인상 깊게 생각이 나는 게 독일에서는 사실 동독과 서독이 지금 우리 남북한 관계와 다르게 서로 왕래가 가능했고, 특히 서독 주민들은 더 편하게 일정 절차만 거쳐서 여행 허가를 받으면 동독 지역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체계 안에서 사실 그 서독에 전독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독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소다라는 의미인데, 그곳의 소장 출신이셨던 한 원로분께서 당시에도 사실 독일 내부에서 특히 서독에서 왜 동독과 통일을 해야 되는지, 왜 다시 평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진행했던 사업이 서독 학생들을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었던 그 전제 안에서 가능했던 거지만 저한테는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그 이유는 동독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독일인이라는 것을 그 수학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동독을 직접 방문하고 그곳에서 생활해 본 서독 학생들이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 수가 통일 직전에는 3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동독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기회를 가졌다는 건데, 그건 책으로 배우거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동독보다 훨씬 더 감수성 높은 그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었을 것 같고요. 일예로 심지어는 서독에서 그렇게 수학여행을 가서 만났던 동독의 한 친구와 나중에 통일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커플도 나왔다고 하고, 그게 또 독일 내에서는 언론에 많이 회자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로까지 남았다고 하니까 사실 분단을 통해서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로 만나고 서로 왕래하며 서로가 다름이 아닌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꼈던 게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시에 독일에서 서로 왕래가 있었다는 거 자세히 잘 몰랐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만큼 안전했다는 소리 같은데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북한에 한번 가봤어요. 하루지만 대학생 때니까 수학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는 개성이랑 금강산 관광이 열려 있어가지고 제가 좋은 기회로 하루 개성을 다녀왔는데요.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한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머리에 뿔이 나고 도깨비라 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착하고 제가 오히려 북한 가면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환경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잘 몰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막상 가서 보니까 사람들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우리나라 말 쓰고 그래서 되게 친근한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가서 만나보니까 진짜로 부딪혀보니까 우린 같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루이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독과 서독의 교류로 수학여행을 다니는 학생들이 막상 통일이 됐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같은 걸 느끼면서 그런 경험들이 통일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독 문제 연구소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하게는 통일부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는 이런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그 교육 사업, 홍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통일 관련해서 실제로 북한에 가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MZ 걷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국경 근처인 거죠. 그쪽을 산행을 같이 쭉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고 그곳이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를 그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독일이 했었던 그 수학여행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는 운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DMZ 걷기라고 하시니까 우연찮게도 제가 졸업할 때 했던 주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건축과를 나왔는데요. 그때 졸업 작품 주제가 DMZ는 통일 이후로 어떤 공간으로 변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DMZ를 공원으로 남기고 그곳을 사람들이 걷고 기억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평화의 상징, 공원 같은 거죠. DMZ를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아가서 북한이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루이스님이 베를린에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데요. 연구하시면서 가지게 되신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베를린이라는 곳은 어, 가난하지만 섹시한 곳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도시만큼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기 좋은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도 베를린 자유대학이고, 베를린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 마우어라고 하죠. 과거에 있었던 그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곳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일부는 그 흔적들이 잘 보존되고 있어요.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할 때 제일 찾아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그걸 상징했었던 것 같고, 뭔가 나누고 왕래를 못하게 하고 차단하는 것들이 그런 평화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것 같은데요. 유럽에 와서 있으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고 느끼는 어떻게 보면 감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국경이 없다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는 국경이 있지만, 너무나 쉽게 왕래하고 어떤 그 국경 통제 기전도 없는 곳에서,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특히 한반도라는 사실상 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생경한 경험인데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항구적 평화를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남북 간 철도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일본 고속도로를 따라가면 사실은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큰 도로인데 다 아시다시피 DMZ를 통해서 끊겨 있죠.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북한으로 그 철도와 도로를 타고 수행여행을 다녀오고 더 나아가서는 섬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자유로이 왕래하는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 기대되고 바라야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요. 여기 독일에서부터 유럽을 거치고 러시아를 거치고
북한을 또 거쳐서 한국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겠네요. 가면서 좋은 것도 보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항상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거나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서 약간 섬처럼 느껴졌는데요. 상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땅으로 연결된 대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이스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통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역시 현지에서 연구하시는 분의 시각은 다르네요.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혜에서 라디오 독일 통일의 날 특집 마지막 곡으로 윤도현 밴드의 1178 들려드릴 건데요. 영화 한반도의 주제곡이기도 하면서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공연에서 윤도현 밴드가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직선거리가 1178km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면 항상 반이 끊겨 있어서 그렇게 길었나 싶은데요.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1178km의 길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먼 거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였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똑같은 하늘 아래 기도했었지. 너와 내가 잡은 손 그 누군가 갈라놓았어.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눈물 흘리지. 우리 둘 사이에는 빈 공간만 남았을 뿐 더 이상 가져갈 것조차 없는데 사랑도 또 미움도 이제는 우리 둘만의 손으로 만들어. 아픔도 그리움도 이제는 우리 둘의 가슴으로 느껴. 시간이 흐르고 변해가고 흐르던 강물도 멈춰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 흘리지. 우리 둘 사이에는 빈 공간만 남았을 뿐 더 이상 가져갈 것조차 없는데 사랑도 또 미움도 이제는 우리 둘만의 손으로 만들어.
처음에 우리는 하나였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감사합니다. 루이스님과 독일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독일의 분단 상황은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책을 직접 따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한 가지 배울 점만큼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마음의 장벽도 허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장벽은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베를린에서 통일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신 루이스님을 모시고 함께한 뮌헨에서 라디오 독일 통일의 날 특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특별 DJ 나이스 였습니다. 뮌헨에서 라디오 공식 마지막 인사는 비스발트죠. 저는 오늘 특별 게스트인 만큼 바이에른식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어부스.